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은 백수골방님의 오타쿠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애니메이션 라는 영상을 보고 영감을 얻어 제작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애니가 명작이 되는 요소에는 여러가지가 있죠. 성우의 연기력, 연출, 스토리, 몰입도, 공감 등이 있죠. 여기서 오늘 알아볼 명작 요소는 몰입도와 공감입니다. 저 요소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는 소통에 대해 얘기해야 합니다.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 라는 애니메이션의 경우 여기 나르세 준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성을 굉장히 동경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성이 러브호텔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어리니까 당연한 거고,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와 옆에 다른 여자가 성에서 나오는 불륜의 형장을 발견하게 되죠. 준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쉽게 내뱉는 아이였기 때문에 엄마에게 그 사실을 다 말해버리게 되죠. 그랬기에 당연히 가족은 파멸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이 쓰레기는 집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참 난리인 게 全部お前のせいじゃないか 라고 하죠. 아주 그냥 소래기구만 저거. 그리고 우울해하는 준 앞에 준이 허상으로 만든 계란이 등장하여 준의 입을 잠그게 되며 준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준은 감정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캐릭터입니다. 겉으로 다 드러나는 장면이 많기 때문이죠. 그 감정을 전달해줄 소통의 기본인 말을 하지 못하면서 그 설정이 이 영화의 메인 스토리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몇몇의 명작들은 소통을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소통의 기본인 말을 못하거나 감정이 죽어버린 설정으로 말이죠. 준뿐만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목소리 형태의 여주와 남주인 쇼코와 쇼아 또한 이러한 설정을 가지고 있죠. 쇼코는 청각 장애인으로서 어눌한 발음과 그것으로 인한 왕따로 인해 인간관계에 귀를 닫은 설정이며, 쇼야 또한 쇼코를 괴롭힌 장본인으로 몰리면서 왕따를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에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설정을 가지고 있죠. 또 다른 명작 바이올렛 에버가든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기계로 키워져 감정이 죽어버린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독설이나 팩폭을 날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설정을 주인공이 극복하고 극복했을 때의 연출이 굉장히 지려버렸기에 그것을 보고 있는 저희 또한 지리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이후에는 주인공들을 극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스포가 있지만 뭐 어쩌라고. 준의 경우 점차점차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으며 결국에는 연극을 끝마치면서 말을 못하는 설정을 극복하게 되고, 슈아는 몇몇 사람들에게 눈과 귀를 열게 되며 점차점차 극복해 나아가다 마지막에 귀와 눈을 열며 저희에게 소름을 안겨다 주었죠. 에버가든 같은 경우 여러 사건을 경험하게 되며 감정을 이해해 나아가기 시작하였고, 마지막에 소희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뭐가 공감이고 몰입이란 건데 이 괴물새끼야. 크크르 뺑빵. 그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네가 진짜 개사. 사실상 저 두 말은 이어져 있습니다. 공감을 하게 되면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하게 되니 말이죠. 이쯤에서 잠시 현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작은 사회를 만들어 그 안에서 서로 소통을 해야 사회가 잘 이루어지니 말이죠. 그것이 학교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말이죠. 하지만 소통이란 것이 모두에게 원활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모두와의 소통을 끊고 히키코모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또한 있죠. 그뿐만이 아닌 소통을 강제로 하지 못하게 되는 왕따 또한 존재하는 사회가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슬며시 다가오는 소통 중심의 영화와 애니는 공감을 자아내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그 캐릭터에게 자신을 대입하며 몰입하게 되죠. 자신과 같은 캐릭터가 극복을 한다면 그에 대한 여운과 대리만족 그리고 동기부여는 우리에게 명작이라는 타이틀을 남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오타쿠, 흔히 말해 씹덕이잖아요. 그죠? 씹덕이 아니라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씹덕 득 애니 동경에서 말특히 씹덕 같음 크크르 빙빵. 네, 맞는데 기분이 족같네 이 개샤. 씹덕들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한두 번쯤 해봤을 겁니다. 애니를 동경하는 바람에 킹반인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을 테니 말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작은 사회에서 밀리거나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씹덕들에게 소통에 관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자신들을 위로 또는 극복을 하는 동기를 주는 명작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서 소통에 대해 더 많이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죠. 공감이 되고 명작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것은 상품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즉 결론은 영화 감독에게 씹덕은 소통의 중심의 애니메이션으로서 돈이 된다가 되겠죠. 자, 슬슬 마무리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저 같은 경우는 명작의 기준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저 내가 재밌으면 명작이다 라고 판단하죠. 하지만 진정한 명작은 작은 것 하나하나에 여러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는데 신경 쓰지 않지만 이런 것들의 의미를 하나씩 알게 된다면 그 또한 다른 재미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요즘 저 또한 애니 분석을 쬐끔 하는 편입니다. 뭐 다른 분석 유튜버들에 비하면은 전혀 멀었지만 말이죠. 하하하. 아무튼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인 마음을 외치고 싶어해 그리고 바이올렛 에버가든 마지막으로 목소리 형태를 추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두 번 말고 딱 한 번만 눌러주시고 리뷰 추천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상 애니 보는 푸른 씹덕 F덕이었습니다. 안녕.